자, 이제 좀 따질 것 따져봅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라고 하던데 사과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겁니까? 그러면은 합당한 뭐 책임을 져야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요, 지금 핵심을 좀 제대로 못 짚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정권 수사 얘기가 왜 나옵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굳이 꺼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면서도 제가 메모를 좀 했거든요. 현명하지 못한 처신, 자신의 아내의. 그러면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명품백 받은 거거든요. 이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검찰총장일 때 이런 사안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다. 수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조국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수사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주가 조작 말하는 것 같은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였다라는 증거가 있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때 서면 조사밖에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는데 서면 조사만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 지금 9년 차인데요. 서면 조사만 하는 국민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마 저도 누가 고발하면은 저 부를 거예요, 아마. 그럼 저도 나가겠죠. 근데 누가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습니까? 왜 서면 조사만 받고 뭐 탈탈 털듯이 조사했다라고 왜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도 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지금 특검 얘기하니까 모순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모순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던 현직 대통령이 본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아주 조목조목 지목해 주셨는데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판단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해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는 그걸로 그냥 가름해 주십시오. 명품백 문제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들어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원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이전에 수사팀 그 검찰 관계자가 한 얘기 보면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어서 내부에서 윗선 눈치도 봐야 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수사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또 임박한 상황이니까 수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발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이 한 1년이 겹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대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사실은 수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김건희에서 서면 조사로 대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왔대요. 안 나와서 서면 조사로 그냥 그걸로 가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수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 왜 그럼 소환 조사 안 했습니까? 왜 그러면 수사 결론을 안 냅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죠. 전 되게 화가 났던 게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뇌물이라고 의심이 될 만한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신고했느냐 여부냐에 따라서 그런 권익위가 현명하냐 안 현명하냐를 판단을 합니까?
이 법치국가의 어떤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권익위와 검찰은 이것이 현명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언어 조작 수준이다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 최성명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이라던가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수사기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답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똑같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런 대답하려면 기자회견 왜 했습니까? 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와 답변지를 그대로 읽는 것 같잖아요. 신윤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긍정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평가에 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도 최순실을 가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유라가 말두피를 삼성으로 또 받았거든요. 그 뇌물죄로 기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제가 최순실이라면은 아 우리 현명하지 못한 처신한 건데 사과하는데 왜 안 봐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아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아닙니까? 그게 그건 아주 치면? 현명한 처신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범죄 혐의를 갖다가 본인이 인정은 하거든요. 뭐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상필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도 못하게 하느냐? 국민들은 수사의 형평성을 묻고 있는데 본인은 윤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망나니처럼 휘둘렀던 칼에 비하면은 왜 그 칼날이 자기만 피합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다. 본인 스스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오늘 시간도 좀 많으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 기자회견 한번 좀 돌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아니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ING로.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논리만 따지면은요 속아 넘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예. 네, 아니 수사 중인인데 뭔 특검으로 갑니까? 수사 결과 보고 특검으로 가든가 말든가 결정해야지라고 하는 게 외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게 얼마나 웃기는 논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검찰이 먼저 수사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거 갖고 와서 특검으로 갔는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현직 검사인 윤석열을 특검으로 뽑아가지고 수사팀장을 시켰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하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잖아요. 공수처 수사하는 검사 뽑아가지고 오면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되는 건데 뭘 그래? 그러면 되는 거고 자기가 그걸 했던 사람인데 그걸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드루킹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드루킹 특검도 수사 한창 진행 중인 거 갖고 와서 특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얻어맞고 그러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헷갈리고 아리송한 것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 그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했냐 질책했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보면 질문을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신은기 변호사님,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요것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뭐 코미디언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그러냐. 그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질책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질책을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사를 하는 거를 누군가 지금 외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책을 했으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수사를 외압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자기 모순에 하나 빠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질책했냐 외압 넣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자체가 아예 방해가 된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국방부 검찰단이 합법적으로 경찰에 넘긴 서류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갖고 와버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나 그 위에 신범철 차관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나 누군가가 시켰으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갔다 오지 안 시킨 일을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합니까? 그랬으면 그분들 처벌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질책했느냐, 왜 지금 생존자를 찾는데 수색하는데 무리한 작전을 했느냐는 질책은 당연히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묻는 것은 그 수사를 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넣느냐, 그 외압의 몸통을 특검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주체가 지금 대통령으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로 지금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A로 물어봤는데 B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답변 형태는 전형적으로 물타기고 전형적으로 한동훈식 화법이기 때문에 둘이 역시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요 고개 몇 번 돌렸는지를 봤어요. 고개가 더 많이 돌아갔어요. 아하. 저 답변할 때 당황하면 원래 고개를 더 많이 이렇게 휘젓거든요. 저거 답변할 때 고개를 정말 많이 휘젓어요. 다른 거 답변할 때보다 또 훨씬 더 많이 휘젓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그 세봤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이 사람 원래 그렇잖아요. 거짓말할 때 다른 상대방한테 눈을 똑바로 못 맞추잖아요. 눈을 다른 시선으로 회피한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의 그 습관이라고 하면은 고개 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주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당황했던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군 사법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군 사법 체계도 그대로 그 모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군 사령관이나 지휘관은요, 군 수사단장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개입할 구체적인 수사팀이나 이런 사람한테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거나 대통령실 누군가가 직접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군 수사단에서 판단해가지고 넘기는 거를 군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그걸 다 막 들어가면서 갖고 와라 마라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법무관리라는 사람, 관리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첩하는 거 갖고 오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외부에서 개입한 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인 군 사법체계, 군 사법개혁을 해서 만들어놨던 군사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답변이 오히려 최상명 관련한 부분은 특검을 해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겠나요?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권력으로부터 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을 해야만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오히려 부여한 거다고 보고 어제 질문 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왜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 이 방점은 호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핵심 인물을 왜 대사를 시켜서 도주시켰냐라는 질문인 거죠. 내 대통령의 답변 대부분을 보면 호주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이게 정말 질문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국민들이 헷갈리게 횡설수설 답변을 누가 짜준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 더 어이없는 것.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발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인사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의 대사를 그것도 전 국방부 장관 임명하면서 기사 보고 판단합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정보 수집 강조하는 정부, 그 다음에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 심지어 야당 정치인들을 지금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에서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몰랐다. 이런 것도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 저는 저 답변이 너무 가증스러운 게요. 이게 운명의 장난 같아요. 아까 제가 특검도 모순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사팀장. 그걸 특검을 거부하는 것도 이건 너무 모순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전에 수사 외압의 피해자로 국정감사상에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로 치면 박정훈 대령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수사 외압을 넣었다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위치로 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본인이 당할 때는 수사 외압이니까 자기가 폭로한 건 정당하고 박정훈 대령이 폭로하면 항명이 되니까 감옥 가야 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 특검과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본인의 과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왜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도 미국 언론들이 팩트 체크 하잖아요.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팩트 체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금 조치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출금 조치하는 사람 주체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잘라야겠네.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를 했다는 게 왜 사병이 안타깝게 재난 현장에서 숨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경로했다고 지금 동문서답으로 엉뚱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경로했다는 사실을 아예 부정을 못하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종석 호주 대사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임 대사가 그 퇴직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얼버무리면서. 전임 대사가 김한중 전 호주 대사인데요. 부임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외무공무원법사 재외공관장은 정년이 지나도 64살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장은 정년 초과 관계없이 2, 3년의 임기를 보통은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년 2개월 만에 물러나게 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총선 이후까지 그대로 임기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줘도 되는 거를 굳이 너 퇴직할 나이가 됐네? 너 물러나. 그러면서 빼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 김기현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지금 보직 해임 상태니까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벽만 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렇게 뭔가 생명의 죽음을 제대로 밝혀버리는 사람을 보직 해임시키고 재판받게 하고 출근시켜서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있게 하는 지금 며칠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인터뷰 이게 상당 기간이죠. 제가 그 일만 못 봤는데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박정훈 대령 벽만 보고 있게 한 날짜를 딱 세 가지고 딱 그 10배만큼 벽만 보고 있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욕적이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나라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부정평가가 계속 느는 이면에는 이런 게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여론을 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우리 정어리 TV 구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